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근로자들이 부직난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캐나다는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력서가 쏟아지던 시대는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캐나다 비즈니스 개발 은행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의 중소기업은 직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중소기업의 55%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기업 내 공석을 채울 수 없었고 26%는 재직 근로자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어려움을 겪은 캐나다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은퇴는 최소한 2026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실직한 근로자의 20%는 직종을 변경했습니다. 기업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지원자 수, 기술 부족 및 경험 부족 등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더 많은 보상과 혜택,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에 있어 더 유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구인난을 겪지 않은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다 유연한 근무 방식을 제공하고 자격이 부족한 근로자를 채용해 훈련시켰으며 젊은 근로자와 학생을 모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를 채택한 기업의 61%는 고용이 매우 쉬웠거나 다소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여전히 많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로 이주해오는 이민자는 줄었지만 올해 40만 명이 추가될 예정으로 노동력이 충원되기를 연방정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여러 주와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한을 늘리거나 백신 여권을 도입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들은 온라인 판매용 가짜 백신 증명서를 제공하여 돈을 벌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실제와 똑같이 보이는 가짜 예방접종 증명서를 여러 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가짜 인증서의 데이터를 공식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가격과 약속이 달라집니다. 한 판매자는 매니토바와 BC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가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이고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그들은 가짜 문서를 우편으로 48시간 이내에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단 몇 시간 내에 배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캐나다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 예방접종 문서가 유통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보건당국은 가짜 백신 데이터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되도록 할 수 있다는 판매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BC주 보건부의 선임 공보 책임자는 주정부가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 외에 QR코드를 사용하여 백신 카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된 기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록 제출은 정보를 검증하는 자격을 갖춘 검토자가 검토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한 모든 기록은 추가 검토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은 해당 기관에 보고된다라며 다시 한번 보안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의 수석 RCMP 정보 분석관은 센터가 7월 1일 이후 가짜 백신 문서에 대한 4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냅챗, 백신 및 마스크 면제 서류를 판매하는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에서 접근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및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미디어 관계 선임 고문은 코로나 테스트 결과가 위조되거나 사기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조사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며 PHAC는 잠재적인 형사고발과 관련하여 관련 관할권의 경찰에 사건을 회부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캐나다 4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과 가장 낮은 최저임금의 차이는 $4.2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스케추안주는 최저임금이 $11.45에서 $11.81로 올랐으며 시간당 36센트 인상되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 이 지역은 캐나다 전체에서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곳은 뉴브런즈윅주로 시간당 $11.75를 받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매니토바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1.9에서 $11.95로 올랐으며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 지역도 $12.5에서 $12.75로 인상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지역은 시간당 $14.25에서 10센트 인상된 $14.35로 올랐으며 학생 최저임금, 주류 서버 및 가사도우미 임금에도 10센트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의 최저임금은 누나부트의 최저임금에 근접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시간당 $16를 받고 있으며 이는 뉴브런즈윅의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시간당 $4.25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생활비가 더 높을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식품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월 3일 일요일 캐나다 보건부는 에드빌 콜드와 사이너스다의 나이 컨비니언스 두 팩에 대하여 패키지 뒷면의 라벨 오류가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타임 캐플릿은 호일 뒷면이 거꾸로 회전되어 정렬이 잘못되면서 데이타임 캐플릿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고 일부 데이타임 표기는 나이타임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나이타임 캐플릿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사염이 함유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라벨 표기 오류로 영향을 받는 이 두 제품은 2023년 2월 2일 만료 날짜를 가진 ER2072와 ER2069입니다. 이 제품은 2021년 7월부터 캐나다에서 유통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이미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중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리콜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운전자분들을 위한 상기입니다. 비시즌의 많은 고속도로들은 겨울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려면 몇 달 남아있지만 이 규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비시주 교통부 장관은 이 규제가 부처의 공무원들과 경찰들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이들은 12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눈의 유무에 상관없이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이 규제는 4월 30일까지 적용되지만 산을 통하지 않고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3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교통부 웹사이트는 BC 내에서 법적인 타이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계절용 머드앤스노우 타이어나 쓰리틱 마운틴, 스노우 플렉 타이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티크 파너스 공안부 장관은 지정된 도로에서 규정에 맞는 겨울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들의 의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규제를 지키는 것과 천천히 운전하는 것,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 등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겨울 타이어와 타이어 체인에 관한 규제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TTC에 새롭게 도입될 프레스토 기계는 앞으로 TTC 직원들에게 성인 승객들이 어린이 패스를 사용할 때마다 경고를 전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계들은 부정 출입을 발견할 시 경고음을 재생하고 노란색을 경고 등을 밝히는데요. TTC 직원들은 즉시 어린이 패스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며 이는 어린이 패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제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프레스토 기계들은 경고음뿐만 아니라 패스가 거절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패스가 만료되었는지 또는 카드를 온라인으로 활성화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페어패스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일반적인 두 알람벨 대신 단말기에서 다른 알람벨이 울리게 됩니다. TTC는 지난달 버스와 스트리카에 새로운 프레스토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 기계는 10월 4일 월요일부터 지하철역에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기계 업그레이드는 요금 탈루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되었는데요. TTC는 이전에 대부분의 어린이 패스 이용자들이 사실상 성인이라고 보고했지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프레스토 카드의 TTC 패스 중 오직 1%만이 어린이 패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월 5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어린이 패스의 89%가 비정상적인 사용을 보였으며 TTC는 이러한 사용이 1240만 달러의 잠재적인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던다스와 요크 유니버시티역이 어린이 패스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탑승 장소였다고 합니다.